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고린토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좋은 것을 찾지 말고 남에게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 안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몇 번 이렇게 해야 이렇게. 자, 보석은 한 번 가공해 놓으면 그대로이지만 사랑은 자라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 어떤 시인은 사랑은 동사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보는 만큼 자라고 열매 맺는 생물이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과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도 사랑이 쑥 자라나기를 소원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잘하시네, 아멘도. 성의 어원적 기원을 보면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섹수스에서 나옵니다. 섹수스는 색고의 변형으로 자르다, 나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탯줄로부터 이렇게 탯줄을 잘라내야 한 인격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 또 우리 한자를 보더라도 성자가 마음심자에다가 몸을 뜻하는 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몸과 마음이 합쳐져서 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을 전인적 인격으로 본다는 측면에서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점에서 인간의 조상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데, 아이고, 결혼도 안 하신 분님이 무슨 이야기를 할 거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좀 걱정이 되시는 시선으로, 안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앉고 제가 좀 들을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하게 좀 다른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성하면 남녀 간에 말초적으로 주고받는 결합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로만 칼라라고 하고 있는 신부가 뭘 알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예. 그것이 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어원적인 차원에서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성을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말초적인 그것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쾌락적 성은 대세다. 막을 수 없으니 현실을 인정하고 청소년에게는 콘돔과 피임약을 주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성년의 날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녀가 모텔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충격적이고 눈살 찌푸리는 사회 현상입니다. 청소년 연령도 한참이나 내려가고 있다는데, 참 경험했던 아이들의 첫 성경험의 연령이 14살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 그 꼬마들이, 저도 주일학교 애들 보면 정말 14살 같으면 정말 어린데 그 꼬마들이 참 어이없고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하는 데서 어떤 자매님이 졸아서, 어떤 여대생이 졸아서 그 교수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최초의 남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억수로 당황하면서 그건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아담을 물어봤는데 또 정말 이런 이야기 할 때부터 웃고 재밌어요. 이런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는 탄생한 이래 한결같이 성은 거룩하다, 성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도리어 어쩌면 교회는 죄의식만 심어줬지 실제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교회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비단
사제인 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교회 가르침이 무엇인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진리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성의 개방은 거의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1980년대입니다. 군부 정권이 들었으면서 정권의 정통성 여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위 에로 영화의 제작과 유통에 검열을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건기시대였던 사회적인 성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비디오 보급과 더불어 에로 영화 사업의 부흥을 위한 것인 듯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매력 부위를 상품 가치 요소와 결합시킨 경제적 논리가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성은 점차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 90년 이후에는 성에 대한 급격한 의식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잘못된 정권이 얼마나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라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 엄마들이 데모해야 돼요.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하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섹시하다는 말을 들으면 정조가 없거나 천한 여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고 언짢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너나 없이 섹시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성적 충동에 최대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허용될 때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정대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적 매력이야말로 또 다른 경쟁력이며 최고의 힘이며 제일의 경제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매력을 지닌 사람은 뛰어난 인간이고 성적 매력이 떨어지는 저처럼 이렇게 똥배가 놓은 인간은 열등하고 못난 인간이라는 편견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일명 섹시코드 열풍의 결과인데 이런 잘못된 성가치관으로 인하여 산화제한, 낙태, 이혼, 혼전 성관계, 동성애 등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거나 제관대한 비뚤어진 가치관이 난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행동의 자유화가 곧 개방이며 자유로운 문화인 양 오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경향들은 성의식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도 시히 알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태도가 전통적인 도덕성에 근거하여 성을 통제하고 결혼이 합법적인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수적인 태도로부터 합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애정만 있으면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괜찮다는 그런 태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상대를 만나 성관계를 맺거나 유흥 오락업소에서 부킹 등을 통해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자유분방한 태도와 행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로 왜곡된 성의식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물며 남자는 이 성욕이 본능적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너그러운 분위기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참 마음도 좋지요.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성적 자극을 받기 위해서 남자들은 성폭력이나 성매매를 해도 괜찮다는 경향이 자꾸만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인 성생활 안에서도 생활 안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한번 보면서 남의 흉만 볼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렇게 바람직한 못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과연 어떻게 교육시킬 건지 밥상머리에서 그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학교가 다른 것이 이렇게 교육시킬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부부가 그 가치를 분명하게 심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들이 최근에야 정착되었습니다. 그 한국 여성 불안 요소 1위가 성폭력 범죄라는 것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성폭력을 남성의 어떤 성적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라고 단순하겠습니다. 이는 남성의 성적 경향이 성적 공격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의 잘못으로 인해 성충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하이 실종 패션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의 잘못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풍소예요. 그죠? 우리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하면 그 벌칙은 억수 강해요. 근데 음주를 하고 나서 성폭행을 하면 그거는 술 먹기 때문에 봐주고 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정말 그런 인식부터 그런 데 대해서는 너그럽지 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통념의 바닥에는 음란물 접촉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음란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상품화와 성대상화야말로 공격적인 성행위를 부추기고 성적 행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제력을 상실할 경우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음란물상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이 경제적 논리에서 상품화되고 있는 문화도 문제이지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을 한낱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어찌 윤리적 행위이고 인간다운 행위라고 하겠습니까? 성문화의 지극히 부정적인 생산물이 성의 상품화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논리와 결합하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마치 우리 사회가 암수 세계로 동물의 세계로 전락하는 느낌이 듭니다. 상업적 이해관계와 대중매체의 조작에 따라서 성적 상품으로 포장된 성은 인간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하락시키고 개인의 성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공격 대상이 그 성에 파는 대상이 소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 안에서 성은 최고 인기의 상품입니다. 사교, 오락, 유흥, 향락을 위한 각양각색의 대표업소는 사회 각 계층에 고르게 분포된 국민의 소모품으로 등극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스스로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상품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헬스클럽에 가서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하는지 아니면 몸을 정말 다듬고 몸짱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을짱을 만들고 하는 그런 걸 위해서인지 이렇게 자신을 성적인 상품처럼 스스로를 평가하는 허위의식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스스로 이렇게 몸매와 외모를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성형수술이 당연하고 성형수술 안 한 사람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현상은 우리 자녀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도 키보드만 눌리면 회귀한 그 장면들이 천년색으로 막 크로즈업대가 팍팍 튀어나옵니다. 예. 정말 이런 선전물들이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음란 동영상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가 1,000만 명을 웃돌고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43%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성병리 현상의 심각성을 열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히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현실에서 어느 누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의식 없는 일부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라고 그들의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런 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건절을 위한 전신자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교회 전체로서도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성매매 규모와 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거의 충격적인데요. 성매매 종사하는 전업 여성이 33만 명이랍니다. 그로 인해 소비되는 화폐의 규모가 한 해 24조라는데 이게 2003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 거니까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우리나라 20대와 30대 여성 25명 중 1명이 율량녀라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알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거리에 갈 때마다 사람들 쳐다보기가 좀 그랬어요. 정말 얼마큼 그것도 내가 내 시선을 병들게 합니까? 그죠? 정말 일회 하대로 지불하는 이 금액은 국민 총생산의 4.1%라고 합니다. 그 농림업 총생산량과 거의 같다고 할 정도로 큰 사업입니다. 언제부터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성매매 대국이 됐습니다. 동남아 성매매 이용객 1위가 한국인이랍니다. 참 부끄럽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 동남아 갈 때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대. 그래서 동남아 현지 시민단체는 비꼬듯이 합니다. 우리 성매매 사업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한국이다. 정말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유엔 마약 범죄국 보고서에서도 한국 남성은 동남아 아동 성매매 주 고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매매의 역사는 아주 깁니다. 그런데 그 성매매의 역사를 쭉 보면 가난한 여성이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성매매는 그 형태가 다릅니다.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가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한국의 소득 2만 달러의 성지국이 됐는데도 여성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벌이 매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입니까? 생계가 아니라 성형비, 명품 구입비를 벌기 위한 사치형 매춘녀들이 대량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니 입이 딱 벌어질 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난해서 어쩔 수 없는 그것도 인정하지 못, 그것도 정말 우리가 정말 불쌍히 봐야 될 그런 일인데 이는 생계형도 아니고 사치 소비형을 위한 정말 한국이 해결해야 될 명확한 이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똑바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요즘 무슨 드라마를 보십니까? 또 몇 시간에 보십니까?
제가 이제 본당에 나가서 본당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운동하러 가는 시간이 딱 주부들한테 가는 시간하고 딱 맞습니다. 아침 이사하고 식사하고 또 이렇게 한가 한 시간 딱 가면 주부 시간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텔레비를 딱 대부분 이렇게 러닝머신 앞에서는 텔레비가 쫙 있는데 보면 대부분 똑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 특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드라마가 워낙 많으니까 저녁에 한 3편 정도 떼고 미처 챙기지 못한 드라마는 헬스장에 와서 러닝머신 하면서 재방송을 본답니다. 뭐 참 열심히 돼요. 뭐 제가 일일이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드라마 내용들이 모두 막장 드라마인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안 봐서 모르겠지만 드라마의 주요 모티브가 온통 불륜입니다. 인간관계는 복잡하게 꼬아놓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있을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 설정이 예사라고 하는데 장면도 매우 자극적이라서. 근데 시청자들은 그거 거부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또 막장 드라마는 열일을 제치고 꼭 시청하는 주부님들 덕분으로 높은 시청률을 또 자랑하는 거라. 평화방송을 안 보고 말이에요. 또 용하면서 본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많은 주부들과 여성들이 불륜을 하는 남편에 맞서 똑같은 불륜으로 복수하는 드라마에 열망하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이 크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억압된 성에 대한 여성의 고발로 받아들이고 속 시원해하는 거지요. 정말 남성의 성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너그러운 우리 한국 사회를 고발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 하지만 이렇게 왜곡된 성문화가 텔레비에서까지 한다면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릇된 성문화는 인간의 인식에 깊이 자리하여 마침내 자유와 방종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흐려지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불륜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자유 표현이 아니라 방종이며 죄입니다. 성은 결코 욕망, 소비, 놀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충족의 도구로 여김으로써 형성된 남녀 관계는 인간을 한낱 동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성을 욕망의 정액을 방출하는 것 정도로 여긴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을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된 성문화를 회복시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고 위기의식에 대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간이 생성되는 순서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성될 때 태아에서 가장 먼저 머리가 생성된 다음에 머리에서 가까운 이렇게 부분부터 하나하나 생성되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성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형성의 알파 그 시작은 머리고 오메가 끝은 성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 속에는 마음이 담기고 성기 속에는 생명의 씨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뭐 비밀이나 이런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머리, 즉 인격체의 마음과 성가치관이고 그 다음에 성기에 관련된 영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는 성교육은 어쩌면은 더 호기심만 자극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성적 자극이 판을 치는 대중문화, 넘쳐나는 포르노, 연애 안에 반드시 따르는 성관계, 책임 없는 관계에서 대책 없는 임신과 낙태가 바로 죽음 문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식별력 교육과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잘못되게 정말 성인 문제에 대해서 엄마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라고 하는 그 질문은 엄마 63빌딩이 어떻게 건설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질문과 똑같은 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다음부터 그거 몰라도 돼 이러면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묻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정말 어릴 때 긍정적이고 성숙한 성에 대한 생각이야말로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또 하나의 지표라 하겠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윤리와 양심에 기준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윤리와 양심을 벗어난 기업과 나라의 미래는 아무리 겉으로 융성하더라도 악의 산물일 뿐이고 진리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생명은 고귀합니다. 그럼 그 생명의 출발점이 성입니다. 생명을 보고 아기를 보고 아름답다고 그 경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이 아름답다면 그 시작인 성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거룩한 것이고 성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인 성이 왜곡될 때 세상은 생명을 죽이고 더럽힐 뿐입니다. 성은 부부 일치를 확인하는 상징이며 부부 행위는 생명을 향해 열려진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가 형성한 문을 통해서 생명을 세상에 선물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향한 개방성을 통해 부부들은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 교육과 성장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힘은 사회를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소중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수렴증이며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사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병폐나 범죄는 사랑이 없는 가족, 무관심한 가족의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가정에 있다는 그 기초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 사랑에 의탁합니다. 선한 싸움을 위하여 저희들이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는 지혜를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신 닮은 선으로 세상을 품어 마침내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열정으로 저희를 굳게 세우고 지켜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